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보시스템 감리사 명품 심화 과정에 대한 저의 의도 A부터 Z까지 9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해서 정보시스템 감리사 합격을 50% 이상 어떻게 배출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강경배고요. 그리고 에자일에서 PM을 뭐라 부르냐면 그 패실리테이터, 촉진자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촉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게요. ITP에서 올해 합격자만,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이죠. 온라인 중심의 사이트가 ITP니까 ITP에서 합격자가 총 6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합격자가 6명이나 나왔고, 작년에는 초기 버전이긴 한데 2명이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오프라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합격자가 10명 이상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프로젝트, 거기에 대한 킥오프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미 그 한국생산성본부와 멀티캠퍼스에서 오프라인 강의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아지트에서 합격자, 올해만 합격자가 20명 나왔습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심화반, 정보시스템 감리사의 심화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간단 명료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화반 이름은 감리사반으로 했습니다. 그 특색이 없으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 감리사반. 그래서 우리 강남 아지트의 정보시스템 2020년도 합격자 총 8명 내지 10명, 요 정도를 배출하기 위한 심화반 이름은 감리사반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감리사반에 대한 정의 및 개념, 요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 자, 강남 아지트에서 내년에 감리사 합격할 때까지 동영상으로는 지금 제가 무료로 오픈한 게 4개의 패키지죠. 오프라인으로 이과를 하면 지금 4개의 패키지를 같이 공유를 한 겁니다. 따라서 기술사 시즌1에 대한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작년에 촬영하고 올해 초까지 촬영한 기술사 시즌2에 대한 심화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3회 이외에 걸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동영상, 이거를 가지고 선후행 공부를 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 하면 8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걸로 해가지고 합격자가 총 지금 작년에 2명, 올해에 총 6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을 하는 교육 과정을 우리는 플립드 러닝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은 2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서브노트를 총 복습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는 감리사 명품 심화 과정반, 요게 바로 우리의 강남 아지트의 그 감리사 반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아지트는 이미 4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2명, 올해 6명, 내년에 최소 8명 내지 10명, 이렇게 해서 합격자 배출을 KPI로 하고요. 그리고 감리사의 플랫폼과 저술 작업, 이렇게 해서 합격자만의 플랫폼을 내년 정도에는 구성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이 과정을 만든 반입니다. 자, 카페를 보시면, 카페는 KPC 기술사회, 이 카페를 보시면 합격 후기가 총 6건이 있어요. 요게 총 2년 만에 나온 합격 후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2개가 올라와 있고, 2019년도에 후기가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개수는 적지만, 최근 1년 동안에 등록되어 있는 명확한 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ITP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 개선 사항이 명확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시험이 21회거든요. 요거의 목표는 총 8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아지트에서 20명 이상이 나온 서브노트에 그 다음에 감리사의 10년 동안,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나왔던 문제와 문제풀이, 요거를 통합해서 이번에 우리 22명이 서브노트 만들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9개월 동안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최주영님, 김태희님,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해서 총 이렇게 6명이 나왔고, 작년에 2명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의 융합 서비스는 2019년도 8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심화반이 나왔던 10명이 나왔거든요. 강남 아지트에서. 이번 8월 달에 기술사 합격자만 요거의 자료와 같이 요렇게 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 9개월 동안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현황 분석부터 명확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2019년도에 와서는 몇 가지의 좀 우리가 눈여겨볼 체크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2017년도의 점수를 보고 19년도를 보면 점수가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를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웬만한 학원으로 준비하면 어차피 지금 정보시스템 감리사 합격률이 지금 6 내지 7%잖아요. 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웬만큼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이만 보고 서브노트 학원에서 만든 것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80점 넘는 게 오히려 신기한, 오히려 점수 때는 한 만에 봤자 78, 9. 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요. 80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불합격자의 고득점을 보면 이 언저리가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은 77, 75, 78. 요 사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 10회 내지 12회 때는 인원이 1000명 내지 900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감리사 시험 보는 분들이 700명 내외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합격률도 어렵고 문제도 점점 어렵다 보니까 은근히 합격 수가 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20개 중에서 85개 정도 맞아야 합격권으로 올라간다. 그죠? 이것을 100분율로 하면 120개 중에 85개잖아요. 그럼 최소한 100분율을 치면 70% 정도의 요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이 시험 봐서 40명 초반이 붙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동점자가 모두 붙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회차에 2019년도에 46명이 붙었어요. 그 뜻은 커트라인이 82점이었어요. 82점에 7명이 나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7명이 나와야 원래는 40명인데 46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점자가 모두 합격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요 안에 명확히 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85개 가까이 맞춰줘야 되고, 경쟁률을 치면 합격률은 6% 내지 한 7%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과목은 총 카테고리는 총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감리에서 보통, 감리는 요걸 포함하죠. 법, 지침, 감리. 요 세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통 12문제. 우리가 말한 PMP,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가 바로 사업관리 아닙니까? 여기서 13문제.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인 감리 및 사업관리에서 전체 25문제 정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개발 방법론, UML, 그죠? 그 다음에 개발, 디자인 패턴, C, C++, 테스트, 품질 관리, 펑션 포인트,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25문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가장 어려운 쪽 도메인 중에 하나가, 후기는 안 그렇던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쪽의 하나 중에 하나가 DB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5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에서 과락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개를 못 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문제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사로 치면 시스템 구조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말 IT 경영 전략.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CA, 시스템,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인공지능, 통계. 이런 10개의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구조거든요. 어렵죠. 따라서 이것을 그냥 기출문제로 봐서는 최신 토픽은 아예 커버도 안 되고 합격률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반드시 뒤에 아마 제가 강조하겠지만 이 시스템 구조야말로 기술사 자료로 기출문제를 업데이트해서 나올 문제랑 같이 준비해줘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최소한 그래도 15개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도메인이 포함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0문제가 보안 쪽이죠. 여기에서 최소한 85개를 맞추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감리사 시험이 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감리를 하기 위한 분들을 1번부터 700번까지 점수로 랭킹을 해서 거기서
40명 내지 45명을 뽑는 시험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정확하게 선별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객관식의 문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총평은 뭐 지금 합격 후기 6개 정도가 모두 다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총평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 ITP 게시판에 쓰신 분의 쓴 글의 일부예요. 그걸 보면 그분은 특히 사업관리에 대한 것 13개 다 맞췄거든요. 이분이 쓴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와닿죠. 느낌이 와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도 올해 시험을 총평을 하자면 제가 공부한 기준선임과 그 영향에서 온 건 10% 내외이고 나머지 8, 90%는 간접적으로 어디서 봐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 게 8, 90%라고 하는 정성적인 느낌으로 쓴 거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전처럼 단순하게 감리사 자료 가지고 공부하면 합격률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감리사와 기술사의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 감리사에서 주되게 나온 부분, 그 다음에 기술사에서도 빈출이 나오는 부분, 이런 쪽. 이를테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도커, 그죠? 하이퍼바이저 같은 거, 가상화 같은 거. 이런 문제는 기술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같이 끄집어 와서 감리사의 커버리지로 들고 와야지만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월등히 높일 수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각 도메인별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